늦가을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밝았던 오후 햇살이 어느새 노랗고 납작해진 채 거리를 비스듬히 적셨다. 김영호는 정장 셔츠에 점잖은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손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미용실 앞에 서 있었다. 국화는 시장통에서 가장 싸고 수수한 꽃이었다. 고르다 말고 3번쯤 내려놓았고 다시 집어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망설였다. 자동문 센서는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미동도 없었다. 영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고 그제야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의 입가엔 묘한 긴장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다. 가게 안에는 드라이기 소리만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장미숙은 거울 앞에서 고객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작은 얼굴에 연한 화장이 덧발라졌고 눈 밑엔 잔주름이 가늘게 잡혀 있었다. 그녀는 영호를 보더니 거울 너머로 눈을 마주치고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그것이 이들이 나누는 방식이었다. 1시간 후 미숙은 앞치마를 벗고 작은 의자에 앉았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꽃을 내밀었다. 손끝은 말라 있었고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미숙은 꽃을 받아들고 조용히 웃었다. 고개를 기울이며 국화를 살펴보더니 한참 만에 짧게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 국화예요? 다른 꽃은 다 시들었더군요.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어울리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미숙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꽃을 유리병에 꽂았다. 창가에서 스며든 빛이 병 앞물에 고요하게 부서졌다. 둘은 그렇게 말없이 차를 마셨다. 지난 1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대화는 많지 않았고 정적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그런 식이었다. 뜨겁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는 중이었다. 영호는 지방 소도시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마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출가한 지 오래였다. 외로움은 말이 없었고 그 말없음이 어느 날 아침 밥을 짓지 않게 만들었으며 점점 입맛을 없애고 결국 병원에서는 체중이 빠졌다며 주사를 놓았다. 그 무렵 지인의 권유로 노인복지관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미숙을 처음 만났다. 미숙은 자신보다 6살 아래였지만 어쩐지 더 단단하고 오래 살아낸 얼굴을 하고 있었다. 20살에 결혼해 30대 중반에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뒤 혼자서 딸을 키워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동네에서 자리를 잡았다. 장미숙 미용실. 간판은 오래됐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인연은 아니었다. 노래교실에서 얼굴을 익히고 몇 번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쓴 일이 시작이었다. 함께 밥을 먹게 된 건 3번째 겨울이었고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건 올봄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같이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미숙은 그 말에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미용실 의자에 앉은 영호에게 말했다. 내가 불편해도 참을 수 있어요? 불편한 거야 서로 있으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렸다. 반대는 예상보다 거셌다. 미숙의 딸은 울면서 전화했고
영호의 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 그들이 택한 방식은 조용한 혼인신고였다. 축하도 하객도 예물도 없이 말 그대로 둘만의 서류 한 장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결혼식 대신 조그만 펜션에서 단둘이 하루 묵는 날이었다. 영호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고 미숙은 분홍빛 원피스를 입었다. 미숙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옷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었죠. 영호는 작게 웃었다. 새 옷도 아닌데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둘은 버스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차창 밖으로 들판이 펼쳐졌고 낙엽이 조금씩 땅에 붙어가고 있었다. 조용한 길 끝에 있는 펜션. 하얀 외벽과 나무 난간이 있는 2층 건물. 방은 따뜻했고 난로가 켜져 있었다. 짐을 놓고 앉은 둘은 마주보며 앉았다. 어색한 침묵. 그러다 동시에 같은 말을 꺼냈다. 춥진 않으세요?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엔 긴장과 기대, 그리고 아주 오래된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늦은 저녁, 난로 앞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국 하나를 덮여 나눠 먹었다. 밥 한 숟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미숙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고 영호는 눈치를 못 채고 물을 따랐다. 그렇게 첫날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다. 서로가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낸 날, 김영호는 아들 민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말끝마다 짧은 숨이 묻어났다. 잠깐 조용하더니 민재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체면 좀 지키세요. 우리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영호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체면. 그 단어는 생소하고 무겁게 다가왔다. 자신이 지금껏 버티며 살아온 삶에 체면이 들어설 틈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던 그의 눈가가 젖어들고 있었다. 반면 장미숙은 딸 예진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예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그래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낸 딸은 언제나 엄마를 보호하려 했고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예진은 말끝마다 울음을 억누르며 소리쳤다. 엄마, 저한텐 아직도 아빠뿐이에요. 미숙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없지. 하지만 나도 외로워. 그 말 한마디로 전부였지. 그날 이후 둘은 연락을 끊었다. 미숙은 혼자 미용실 청소를 하며 고개를 숙인 채 손걸레질을 했다. 머리 위에 달린 라디오에서는 희미한 트로트가 흐르고 있었다. 가끔 손님이 오면 환한 얼굴로 맞았지만 영호가 보러 오는 날이면 말수가 줄었다. 하루는 영호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묵은 타월을 세탁기에 넣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말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자꾸 눈치가 보이고 자꾸 뭘 밀어요.
영호는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세상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는 그것을 욕심이라 부르고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았다.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손주 볼 나이에 첫날 밤이라니. 밤에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나. 그 소문은 미숙의 귀에도 들어왔다. 누가 말한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응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머리를 감기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드라이기 소리를 더 세게 키워두었다. 그 무렵 영호는 몸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고 저녁엔 무릎이 시렸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약을 하나 더 늘리자고 했다. 혈압약, 위장약, 전립선 약, 그리고 밤에 쓰는 보조제. 그는 그 약들을 정성껏 챙겨 넣고 미숙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남자이고 싶었고 미숙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다. 결혼을 미룰 이유는 많았다. 자식의 반대, 동네의 시선, 몸의 한계,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이유보다 컸던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 영호는 한밤중에 혼자 앉아 손편지를 썼다. 그는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다. 그리고 다음 날 미숙의 미용실 문틈으로 조용히 그 편지를 밀어 넣었다. 미숙은 저녁 무렵 가게 마감을 하다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연필로 미숙 씨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당신 여보, 자기야,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다며 웃으며 말했던 사람이었다. 편지를 읽고 난 미숙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이내 가위를 내려놓고 가게에 불을 껐다. 그날 밤 그녀는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갑시다. 조용한 데로. 사람들 눈치 안 보이는 곳이면 좋아요. 그 전화 한 통으로 두 사람은 마침내 작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혼인신고도 마쳤고 서로의 집에 두던 물건도 정리했다. 펜션은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조그마한 곳이었다. 예약은 미숙이 했다. 방엔 난로가 있었고 작은 식탁과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짐을 놓고 방에 들어서며 미숙이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거죠? 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등에 잔뜩 핀 검은 점과 거칠어진 주름이 햇살에 비쳐 드러났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반드시 이 시간을 맞고 싶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다. 창문 유리에 잔잔하게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 보였다. 그들은 서서히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설렘과 슬픔이 한꺼번에 엉켜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감정이 하나 있었다. 이 사람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두 사람은 믿고 있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늦가을의 햇살은 벌써 사그라들고 있었고 창밖 풍경은 금세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2개. 미숙은 도시락 가방에서 미리 싸온 반찬을 꺼냈고 영호는 전기밥솥에 쌀을 부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각자의 자리를 맡듯 움직였고 말은 없었지만 동선엔 익숙함이 스며 있었다. 식탁 위엔 미역국,
달걀말이, 오징어 볶음이 놓였다. 김치는 미숙의 손맛이었고 영호는 첫 숟갈을 뜨자마자 웃었다. 진짜 집밥 같아요. 맛이 딱 어릴 적 엄마 밥상이었죠. 미숙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옮기다 입을 막고 웃었다.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작게 말했다. 하필 지금 엄마 얘기는 왜 해요? 오늘 우리 둘이잖아요. 그 말에 둘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낯설지도 않고 너무 익숙하지도 않았다.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미묘한 순간. 단둘이지만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만 따뜻한 그런 밤의 기운이 그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미숙은 설거지를 했고 영호는 작은 난로에 장작을 넣었다. 불꽃이 튀며 은은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둘은 조용히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말을 걸까, 침묵할까. 가만히 있으려 해도 어깨에 닿는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화장대 앞으로 갔다. 작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정리하고 입술에 립밤을 발랐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떨고 있는 거네요. 영호는 침대 옆에 앉아 양말을 벗고 발을 주무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문득 거울 앞에 앉은 미숙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그녀였다. 한 여자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떨고 있는 누군가였다. 미숙은 거울 속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혹시 오늘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손만 잡고 자도 돼요. 그 말에 영호는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미숙의 손이 그 손을 잡았고 손끝에서부터 온기가 전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 앞에 나란히 섰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방 안엔 장작 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흘렀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옷을 벗으려다 손을 멈췄다. 몸이 말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갑작스런 떨림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에 순간 중심을 잃고 침대 옆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당황한 미숙이 급히 다가와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영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가쁘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영호는 겨우 말을 꺼냈다. 내가 이래서 뭐 하겠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닌데. 그는 다시 일어나려 애썼지만 다리는 쉽게 말을 듣지 않았다. 미숙은 그런 그를 말없이 부축해 침대에 앉혔다. 그러고는 그 곁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을 쓸어주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우리 첫날 밤이라는 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리도 마음도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렇거든요. 영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 한 사람으로서의 기대, 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들은 결국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웠다. 몸을 맞대지도 않았고 손을 꼭 잡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은 오른쪽, 또 한 사람은 왼쪽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미숙이 먼저 말했다. 그래도 오늘 참 따뜻했어요. 밥도 난로도 당신도. 그 말에 영호는 처음으로 옅게 웃었다. 잠시 후 그들의 숨소리가 잦아졌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렇게 그들의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또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깊은 밤이었다. 펜션 방 안은 난로의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장작은 거의 타들어가고 있었고 고요함이 방 안을 덮었다. 영호는 등을 돌리고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미숙이 먼저 잠든 건지 그 역시 등을 돌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까 다리가 풀린 그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다. 누워있는 지금도 허벅지 쪽이 괜히 욱신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더 아팠던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는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남자로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건 진짜 처음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그 이후로는 누구 앞에서든 태연하게 살아왔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그 시작에서 넘어지는 것도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민망하고 초라한 일일 줄은 몰랐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이렇게. 옆에 누운 미숙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미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눈을 떴다. 천장을 보며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서려 있었다. 사실 그녀도 떨리고 있었다. 다시 누군가의 옆에 눕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라는 걸 살아오면서 처음 느꼈다. 수치심과 미안함, 기대와 상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눈물로 전화를 걸던 예진.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되냐던 그 말.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친구처럼. 그래. 그냥 친구처럼 살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미숙은 안다. 그 말은 결국 혼자 살라는 뜻이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병원 가고, 그러다 조용히 어느 날, 혼자 죽으라는 말이었다. 그 생각이 미숙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불을 살짝 끌어올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말없이 등을 돌렸다. 영호를 향해 몸을 기울였지만 말은 꺼내지 못했다. 그녀도 서로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주보지 못했다. 서로가 마주서면 방금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를까 두려웠다. 그날 밤 미숙은 작은 속삭임처럼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데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녀는 사실 마음이 움직였고 그 순간 영호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때 그걸 이상하게도 사랑스럽다고 느꼈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용기 냈을까. 그게 느껴져서 안쓰럽고 애틋했었다. 하지만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둘은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그대로 밤을 보냈다. 한밤중에 영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살짝 들렸다. 그리고 돌아온 그는 침대가 아닌 작은 소파에 앉았다. 이불을 들고 가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마음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였다. 미숙은 그 발소리에 눈을 떴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등이 문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순간 말하고 싶었다. 이불 들고 왜 가요? 여기 같이 누워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그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었다. 영호는 소파 위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겨우 이불을 덮고 누웠다. 하지만 눈은 감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오래도록 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상처를 줬구나.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더 미안하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등지고 잠들었다. 마주보지 못했고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었다. 이불을 덮은 손끝이 내일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조심스레 묻고 있었고 그 질문은 방 안 어딘가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엔 김이 서려 있었고 난로의 불씨는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미숙은 눈을 떴다. 평소처럼 이른 기상. 하지만 몸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밤새 식은 자리 위에 이불이 반쯤 접혀 있었고 베개엔 얕은 머리카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소파 위 이불을 덮은 채 웅크린 영호의 등이 보였다. 팔은 배 밑에 넣은 채 마치 뭔가를 꼭 움켜쥔 듯한 자세였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다. 아니, 익숙했다. 혼자 살며 여러 번 보았던 풍경이었다.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서로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란히 겹쳐지고 있었다. 미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작은 찻잔에 생강차를 내리고 곁에 있던 초코파이 하나를 접시에 올렸다. 그러곤 소파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영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로, 기척으로, 마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일어나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움직임이 그를 다그치지도 따지지도 않는 다정함이라는 걸.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정리하다 말고 찻잔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조심스레 잔을 들고 입에 댔다. 뜨거웠지만 삼켰다. 그제야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어젯밤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영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겁을 냈습니다. 한동안 말이 끊겼다. 공기 속에 말 대신 울림만 남아 있었다. 미숙은 조용히 다가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한마디를 꺼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긴장했고 불안했고 무엇보다 용기가 안 났어요. 그녀의 말에 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보는 시선. 그 속엔 의심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이해와 비슷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영호는 작게 웃었다. 사실은요, 약을 준비했었습니다. 혈압약도 다른 약도. 괜히 그걸 꺼내는 게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미숙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기 어려웠는지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괜찮아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미숙은 손을 뻗었다. 영호의 손등을 감쌌다. 손끝이 떨렸지만 온기만큼은 분명했다. 그들은 그렇게 마주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밖에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하얀 눈송이가 나무 난간 위에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작은 기적 같은 평화가 흘렀다. 밤을 지나 새벽을 지나 마침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침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려 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들었고 이마와 뺨이 한꺼번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좋았다. 깨어있는 감각, 살아있다는 실감. 김영호는 후끈한 방 안을 나서며 밖으로 나갔다. 장미숙은 여전히 방 안에서 담요를 덮은 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나가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걸까, 지금 따라 나갈까 망설였다. 영호는 마당을 가볍게 걷고 있었다.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땅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을 옮겼다.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다. 발걸음 하나마다 묘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인데 밤을 지나고 나니 자신이 조금 바뀐 것 같았다. 뭔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조금 당당해진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미숙은 작게 웃으며 물었다. 밖에 춥지 않았어요? 춥긴요. 덕분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영호는 양손을 비비며 난로 앞으로 다가갔다. 잠시 뒤 미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우리 근처 산책 갈래요? 그 말에 영호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걷다 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죠. 그들은 외투를 챙겨 입고 펜션 뒤편 숲길을 따라 나섰다. 길은 평평했고 나뭇잎은 대부분 떨어져 바닥을 덮고 있었다. 걷는 내내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어제의 그것과는 달랐다. 불편하지 않았고 숨을 막지 않았다. 한참을 걷다 미숙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영호는 그 손을 조심스레 받았다. 손등은 차가웠지만 그 안은 따뜻했다. 손을 잡으니 이상하죠. 괜히 나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영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전 이제야 내 나이에 맞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젊을 땐 너무 급했고, 중년엔 너무 무거웠고, 지금에서야 뭘 놓아야 하는지도 알겠네요. 미숙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영호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다. 그 주름진 이마, 갈라진 입술,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웠다. 지금 그 말, 내가 한 말처럼 들리네요. 서로 웃었다. 길 위에서 손을 꼭 잡은 채 둘은 함께 걸음을 다시 옮겼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펜션으로 돌아와 늦은 점심을 먹고 둘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멜로디. 그토록 촌스럽게 여겼던 그 선율이
오늘따라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처럼 느껴졌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미숙은 작은 거울을 꺼내 들었다. 머리를 살짝 빗고 입술에 립밤을 바른다. 그 모습에 영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다니까요. 난 그 모습마저 오히려 좋았어요. 뭘 그렇게까지 용기 내야 하나 싶었죠. 당신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요. 영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고개 끄덕임 하나에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나란히 누웠다. 손을 먼저 잡은 쪽은 미숙이었다. 그 손은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불을 끄고 방 안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마음은 밝아졌다. 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서로에게 가장 큰 고백처럼 느껴졌다. 다리가 아닌 마음이 풀린 날이었다. 진짜로 다시 시작된 그 밤. 그들이 가장 솔직해진 밤. 다음 날 아침 바람 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에선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아직 땅 위에는 닿지 못한 듯 허공에서 맴돌던 눈송이들이 펜션 난간과 마당을 천천히 덮기 시작했다. 영우는 커튼을 걷은 채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미숙은 뒤에서 묻는다. 눈이에요? 영우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다. 네, 첫눈이에요. 그 말에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포트를 켜고 종이컵 두 개를 꺼낸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물 끓는 소리. 익숙하고도 평온한 아침. 어제와는 다르게 침대 위에는 두 사람의 이불이 포개져 있었다. 밤새 서로를 등지지 않고 조용히 숨을 맞추며 잤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던 밤. 커피를 들고 나란히 창가에 서자 미숙이 작게 말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 옆에서 눈 오는 걸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는 거. 영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영우가 입을 열었다. 사실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마음처럼 안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 그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미숙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부끄러움도 후회도 담겨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이 다리가 풀렸을 때 그게 당신이 날 향해 낸 가장 큰 용기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은 거니까요. 그 말에 영우는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어젯밤보다 더 단단했고 어제 아침보다 더 따뜻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해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들이 처음 이 방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그 긴장감은 이제 없었다. 대신 서툰 이해와 조심스러운 신뢰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영호는 가방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두 개의 반지가 있었다. 은색, 단순한 디자인. 그가 혼자 백화점 귀금속 매장을 서성이며 고른 것.
직원이 물었었다. 결혼식 언제 하시냐고요? 영호는 그때 이렇게 답했다. 우린 매일이 결혼식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미숙 앞에 내밀었다. 이건 어제 드리려고 했던 건데 타이밍을 놓쳤죠. 근데 지금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숙은 고개를 숙여 웃었다. 타이밍은 잊어도 마음은 늦지 않았네요. 그녀는 반지를 받았다. 영호도 손가락에 반지를 꼈다. 둘은 서로의 손을 마주 들고 바라보았다.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하얀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천천히 웃고 있었다. 그날 오후 체크아웃을 앞두고 영호는 미숙에게 물었다. 혹시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드시겠어요? 미숙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다. 이제 초대도 하나요? 이제부터 매일 초대할 거예요. 매일이 첫날같이 설레게요. 미숙은 그의 팔짱을 조용히 꼈다. 그 움직임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손도 다리도 그리고 마음도 이제는 풀리지 않았다. 단단히 서로를 향해 묶이고 있었다. 일주일 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눈이 녹지 않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영호의 집 담장 아래에는 작은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미숙이 직접 들고 와서 정리한 것들이었다. 장미숙 미용실은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이젠 오후 5시가 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혔다. 그녀는 더 이상 늦게까지 손님을 받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영호의 집에는 이제 두 사람의 물건이 하나둘 늘어났다. 미숙이 가져온 손뜨개 쿠션, 미용실에서 쓰던 작은 거울, 그리고 냉장고에 붙은 두 사람의 사진. 사진 속에서 영호는 조금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미숙은 그 옆에서 눈을 가늘게 뜨며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식사 시간에 맞춰 누가 먼저 수저를 놓을지, 잠들기 전에 불을 누가 끌지, 아침마다 누가 먼저 일어나 커튼을 열지. 하지만 그런 사소한 갈등은 매번 마지막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하루는 영호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었다. 우리 이거 너무 늦은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미숙은 젖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늦었다는 건 더 못 기다리겠다는 뜻이죠. 난 이제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영호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오래된 대학 노트. 거기엔 혼잣말처럼 적은 문장들이 가득했다. 오늘도 혼자 먹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누군가와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문장들 사이에 처음으로 새 문장을 적었다. 오늘 미숙이 된장국이 정말 맛있었다. 그냥 다시 사는 기분이다. 며칠 뒤 미숙은 예진을 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그 장면을 상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예진은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냉장고에 붙은 사진을 보고 소파에 놓인 커플 쿠션을 보고 그제야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엄마 많이 바뀌었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혼자 말고 같이 살아.
예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영호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에 영호는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딸이 있다니 뭔가 든든합니다. 그날 저녁 셋은 함께 밥을 먹었다. 예진은 미숙이 만든 된장국에 감탄했고 영호는 예진이 챙겨온 과일을 손질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다. 며칠 후 영호와 미숙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시내 공원, 낙엽이 모두 떨어진 나무 아래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따뜻한 음료를 나눠 마셨다. 영호는 문득 말했다. 나는 죽기 전에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미숙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나도요. 사랑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진다는 말, 그 말 진짜더라고요. 공원 벤치 위 그들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조용하고도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리가 풀렸던 그 밤,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말없이 등을 돌렸던 그 밤은 이제 그들에게 잊지 못할 시작의 밤으로 남아 있었다. 진짜로 사랑은 그 밤 이후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의 모든 순간은 그 밤을 중심으로 따뜻하게 돌고 있었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주름진 손 위로 겨울의 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말을 속삭이듯 나누었다. 지금부터 우리 인생은 진짜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삶엔 누구에게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론 아픔 뒤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 있죠. 당신의 인생에도 눈물 뒤에 꽃길이 피어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기는 꽃길 인생입니다.